안녕하세요, 스미였습니다. 제가 오늘 저 출장을 좀 가고 있는데요. 뭐 고속도로입니다. 출장을 가고 있는데, 뭐 그냥 가기는 그렇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살짝 제 뇌피셜을 풀어드리고 고작 방송을 급히 켰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오디오북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 관련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이게 저작권에 뭐 예를 들어서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이나 또 톰 클랜시 작품 같은 경우에 국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긴 있는데 이게 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톰 클랜시 작품은 더 그래요. 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작권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이게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수익이 막 빵빵 터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유명한 거는 고사하고 지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말을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그 입을 좀 푸는 차원에서라도 뭐 연기력을 기르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이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디오북이나 출판된 책 형태의 텍스트가 아니고 제가 쓰는 자료가 적어도 한 20년 전에 누군가가 이거를 다 텍스트 파일로 워드로 쳐놓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가서 허락을 받고 싶어도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그 양반이 워드로 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출판사 주소도 이게 우리 책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또 걱정하실 만큼 지금 수익이 나오질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러시아 가스관, 그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러시아 가스관이 지금 파괴됐습니다. 그 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관련해서 제 나름의 내비셜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뭐 운전 중에 이렇게 녹음하는 게 특히 고속도로에서 지금 시속 한 110km 정도로 달리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위험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한적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원고를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저도 기사를 언뜻 봤는데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앞바다 아마 흑해를 지나서 독일로 가는 가스관입니다. 이제 이게 독일로 에너지를 주로 공급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걸로 이제 수익을 주로 얻고 있죠. 근데 이 바닷속에 있는 가스관이 이게 이제 육상 코스도 있고 바닷속 코스도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나는 육상 가스관은 아직 건재합니다. 이건 사실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왜냐면 대포 한 방이면 작살 나는데, 이게 이제 중대한 어떤 이익과 관련돼 있으니까 양국 다, 그리고 독일도 연관돼 있고 하니까 이거를 안 건드려요. 보호해 줍니다. 또 언제 또 휴전이 되면 이쪽으로 가스 틀어가지고 또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수중에 수심 80m에 있는 가스관이 터져버렸어요. 이게 흑해인지 북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터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가스가 위로 막 분출되고 바닷물이 부글부글 메탄으로 끓어오릅니다. 자, 누가 이랬냐? 제가 요즘 추리소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 이제 추리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용의자를 지어간다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의심받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인데, 러시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의심받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빡쳐서 에이씨 이러면서 가스관 부셔버렸다. 이게 첫 번째 러시아가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스관을 잠그면 됩니다. 그냥 러시아에서 독일로 유럽으로 가스를 안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러시아가 이걸 굳이 부수겠습니까? 게다가 만약에 부수려고 치면은 물 속에 있는 걸 부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걸 부수는 게 훨씬 낫겠죠. 왜냐면 지상에 있는 걸 부셔야 나중에 수리하기도 편하니까. 지상에 있는 가스관은 파괴되더라도 똑같은 사이즈의 가스관 갖고 와서 연결만 하면 돼요. 그게 블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수중에 있는 가스관은 새로 연결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소모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게다가 파괴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도 없어요. 또 지상에 있는 걸 터뜨리면 사실 터뜨릴 필요도 없지만 지상에 있는 걸 터뜨릴 경우에는 뭐 누가 쐈네 또는 인공위성이 감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 어느 나라에서 만든 폭발물이 사용이 됐네 이런 것들이 추후에 감식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했을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익 문제도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스관을 완전히 닫은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가스를 이제 독일로 보내주는 양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보내주고 있었다면 이 중에서 한 40% 정도만 보내는 거고. 그 40%를 팔아서도 러시아는 계속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가스값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스관을 러시아가 터뜨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스관을 터뜨려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가스관이 터짐으로써 천연가스 러시아하고의 연결 라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끊어진 독일로 하여금 빡쳐서 야 빨리 이 전쟁 끝내야 되겠다. 우리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해 주마 이런 생각으로 나토가 참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으로 우크라이나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부셨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에 있는 가스관을 부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편하고 쉽고 또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나는 가스관을 부수면 물론 티는 나겠지. 티는 날 텐데 러시아가 폭격했다고 그러면 데리고 웃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굳이 물 속에 있는 거를 부셔요? 만에 하나 이게 우크라이나 짓이라는 게 밝혀질 경우에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게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수중 80m에서 이 가스관을 부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나 잠수함이 없습니다. 수중 80m에서는 잠수부가 들어가서 폭탄을 설치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배제. 자, 그럼 독일 이거 완전 자해공갈 땅이다. 독일이겠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당장 제일 아쉬운 게 독일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가스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독일이 한 달에 난방요금이 전기요금 난방요금 포함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평화로울 때는 한 15만원 했어요. 독일 전기요금 플러스 난방요금 그래서 한 15만원 냈는데 한 가정에
온라인 가격 기준에서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한 100만원 내야 됩니다. 전기 플러스 가스.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독일도 이제 원자력 발전을 다시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가스관을 터뜨린다? 그러면 그 절반이나마 받던 것도 못 받게 되는데, 그럼 독일은요, 독일 국민들은 한 달에 저기 에너지 비용으로 200만원씩 내야 돼요. 독일이 미쳤다고 이러겠습니까? 나무나라 전쟁에? 물론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이 보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저 제국주의자들이, 러시아 제국주의자들이 독일로 공급되는 독일의 에너지망을 끊었다. 독일이가 단결해서 러시아로 쳐들어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독일은 지금 자체적으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독일 군지. 자, 그럼 또 하나의 용의자. 지금 이제 저희가 용의자 3명을 제꼈죠. 그럼 또 하나의 용의자가 있는데,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저희는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받지 못하면 카타르에 천연가스를 사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카타르가 독일과 러시아를 상대로 천연가스 라인을 터뜨림으로써 장난질을 쳤다. 네. 카타르. 뭐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자, 그럼 남은 하나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미국이죠. 미국. 이게 CIA인지 국방성인지 모르겠지만, 자, 미국은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우리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아니야 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졸라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러시아로부터 공급되는 가스가 줄어들면 따라서 미국은 자국산 셰일가스하고 중동에서 나오는 물량 상당 부분을 유럽으로 공급하자고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가스도 많이 팔고 있고 중동산 가스도 독일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원래 중동에서 나오는 가스들은 동남아나 한국이랑 대만, 일본에서 많이 사갔거든요. 왜냐면 국가 단위로 이제 발전에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의존한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요즘 3나라 정도 뿐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문제가 터졌고 전쟁이 터졌고 독일이나 유럽 전체가 천연가스가 필요해지다 보니까 미국 주도하에 이걸 많이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러시아가 이제 가스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유럽을 이제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가스 많이 팔아먹자고 미국이 저걸 터뜨렸다. 이거는 사실 3번째 이유쯤 되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럽 정치에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에너지까지 독점하게 되면, 사실 에너지 가격을 독점할 수 있고 에너지 영향력을 독점할 수 있게 되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부터 포함해서 유럽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미국이 확 틀어주게 됩니다. 그럼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현재 천연가스관이 파괴되면 미국은 첫 번째로 외교적인 영향력 확대라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하는 게 주로 이제 천연가스 팔아먹고서 비용을 충당하거든요. 공급량을 줄이고 단가를 높여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장난질을 끊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적의 군량 확보 수단을 차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수중에 있는 천연가스관을 파괴시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 이제 그 러시아도 과거에 80년대나 90년대쯤에 이제 그 대서양 앞바다, 북해나 대서양 앞바다에 깔려 있는 이제 통신 케이블을 해킹해가지고
서방의 주요 통신을 해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중을 이렇게 갈 수 있는 탱크 같은 게 있어요. 물속으로 가는 일종의 잠수 탱크 같은 건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곤 한답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뢰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소규모 잠수정을 보내서 폭탄을 설치하고 뭐 그런 건 미국한테는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또 그런 비밀 작전을 많이 하니까. 게다가 그런 수단을 미국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특수작전의 일환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조종함으로써 유럽의 참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왔는데 러시아의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수단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 미국만이 전 세계 유엔 안보리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이든 뭐든 간에 공동조사하자, 공동조사단 만들어서 누가 이걸 터뜨렸는지 조사하겠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미국만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미국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사실 미국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 상황에서 지금 고지라가 물었을까? 하여튼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 뒤에 다시 뵐게요. 예.